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시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V-Ray Next for Maya 업데이트 2 신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그 업데이트 2의 신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메인으로 나온 기능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맥스에서도 똑같았죠. V-Ray Next 4 맥스에서도 똑같은 3D 맥스에서도 똑같았는데 그동안 그 GPU 렌더링을 할 때요.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RT 코어, 레이트레이싱 가속화를 위한 RT 코어는 솔직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맥스하고 동일하게 이제 마야에서도 V-Ray GPU 렌더링을 할 때 RTX가 가지고 있는 RT 코어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얘기게도 그 G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RT 코어의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미 RTX GPU 렌더링은 끝났고요. 왼쪽은 지금 기존의 그 쿠다 GPU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분 26초가 걸렸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분 45초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졌죠. 이게 이제 같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다 때도 그 RTX, NVIDIA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RT 코어, 레이트레이싱 가속화를 위한 RT 코어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RTX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업데이트 2를 하시고 업데이트 2를 설치를 하시고 RTX 버전으로 렌더링 하시면 비약적인 그 렌더링 속도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복잡한 재질이 많이 쓰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씬 같은 경우 있죠. 지오메트리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RT 코어의 가속화 기능을 실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렌더링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사용해왔던 GPU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해왔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다음 기능으로 소개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V-Ray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쪽에 있는 라이트 캐시입니다. 이 라이트 캐시는 지금 GPU 렌더링뿐만 아니라 V-Ray의 그 코어가 되는 기능들의 많은 그 코어 기능들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라이트 캐시는 V-Ray 사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무조건 거의 사용해야 되는 그 GI 엔진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은 그 라이트 캐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렌더링 시 플리커링이 생길 수 있는 그 접근하는 알고리즘 특성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V-Ray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블라도가 발표를 했을 때 자, 기존의 라이트 캐시 방식 KD3에서 해시맵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기존의 KD3 방식에서 생겼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해시맵 방식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2에서는 디폴트로 해시맵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라이트 캐시 계산을 할 때 해시맵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자, 기존 방식에선 이런 애니메이션 렌더링 시 이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플리커링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에 해시맵으로 넘어간 뒤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개선이 됐다는 점,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되는 기능은 이제 오픈 서브 디비전, 그 픽사가 그 오픈화 시켰죠. 그래서 오픈 서브디, 마야의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이 기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크리즈 기능입니다. 이 크리즈 기능은 사실 그 하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엣지에 라운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엣지를 보관을 위해서 간격을 좁혀서 더 많은 엣지를 추가를 해야지만 그 꺾이는 부분들, 베벨링이든 이런 요소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면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폴리곤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고 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면 정리, 토폴로지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브 디비전 오픈 서브 DN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즈 기능입니다. 그 엣지를 선택하고 그 크리즈 옵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렌더링 때 서브 디비전이 적용될 때 그 크리즈가 가지고 있는 옵션 값에 따라서 라운딩 처리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그 Vlay에서 오픈 서브 D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픈 서브 D에 정확하게는 크리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오픈 서브 D가 가지고 있는 크리즈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픈 서브 D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Vlay가 가지고 있는 Vlay 자체의 독자적인 서브 디비전의 서브 디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들을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Vlay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렌더링 할 때 메모리를 좀 최적화해서 가볍게 렌더를 걸 수 있게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기능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Vlay 케오스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오픈 서브가 가지고 있는 크리즈 기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지금 Vlay 서브 디비전에서 구현이 되게끔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렌더링이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라운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렌더된 결과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오픈 서브디가 가지고 있는 크리즈를 오픈 서브디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렌더를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그 메모리 전체 메모리와 렌더링 속도 그리고 Vlay 서브 디비전 방식으로 새롭게 지원이 된 크리즈를 적용을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메모리와 그 다음에 렌더링 속도를 보시게 되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픈 서브의 이 크리즈 기능은 모델러 분들이 혼자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 서브 디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자, 다음은 이제 베컨 노이즈 텍스처입니다. 베컨 노이즈 텍스처는 사실은 그 3ds 잠깐 플레이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3ds 맥스 유저분들은 정말 익숙한 텍스처입니다. 그 마야에 있는 2D나 3D 그 프로시저 텍스처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V의 텍스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리즘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유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텍스처였는데 그동안 마야에서는 사실은 사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플러그인을 해서 베컨 노이즈 텍스처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마야에서는 사용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마야의 세팅 값이 최적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내가 찾지 못하면 그냥 블랙으로 렌더링이 되거나 제대로 된 노이즈 형태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케오스 그룹에서 그걸 마야 사용자들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그 마야의 최적화해서 세팅 값을 바꿔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프로시저하게 해서 이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노이즈 형태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프로시저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많이 테스트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디테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죠 지금 노이즈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건 Vlay 디스턴스 텍스처입니다. Vlay 디스턴스 텍스처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이고요. 하지만 이제 CPU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GPU에서도 Vlay 디스턴스 텍스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Vlay 디스턴스 텍스처는 Vlay 더트나 또는 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나 하고 있는 그런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까우면 블랙, 가까우면 화이트, 멀면 블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스크 맵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이 되고 있는 Vlay 더트나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쓰면 되지 굳이 또 Vlay 디스턴스 텍스처라는 걸 써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Vlay 더트나 앰비언트 어클루전 같은 경우에 렌더링이 시작된 이후에 생성되는 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lay 디스턴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전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전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에 만들어지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것들을 프로시저하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신 이 예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나무가 지나가는 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또는 이런 그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효과를 넣고 있습니다. 그거가 가능한 이유는 Vray 디스턴스 텍스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베이킹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넣게 되면 프로시저하게 모든 걸 계속 계산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작업 방식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고 키를 잡아놨는데 슈퍼바이저나 또는 감독분들이 오셔서 나무의 위치를 좀 더 내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베이킹을 한다던가 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사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려 넣어야 되는데 디스턴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그 외에 나머지 효과들은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PU 렌더링에 대한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이런 기능들도 CPU뿐만 아니라 GPU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이 Vray 디스턴스 텍스처가 GPU에서도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굉장히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기능은 렌즈 이펙트입니다. 렌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더 좋아진 점은 뭐냐면 프로시저하게 그 렌즈 이펙트에 들어가게 되는 스크래치나 더스트 효과, 렌즈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에 자 위에 옵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렌즈에 들어가게 될 그 더스트, 스크래치 효과들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ray에 있는 이 렌즈 이펙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존에 있는 다른 렌더들 또는 플러그인에서 가지고 있는 그 렌즈 이펙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Vray 렌즈 이펙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 활용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지금 보시게 될 이 렌즈 이펙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한 명한테 시켜서 1년 동안 이 렌즈 이펙트만 사실적으로 그리고 퍼포먼스 좋게끔 개발하게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타 다른 렌더러들 또는 플러그인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 렌즈 이펙트와는 효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조금 최대한 더 접근을 하기 위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프로시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그 Vray를 설치하게 되면 Vray 렌즈 이펙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텍스처를 그리는 그런 툴이 제공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아티스트들이, 사용자들이 그런 툴조차도 그 열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저장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질 않아서 답답했던 거죠. 사용하면 좋은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고 불편해하지 않고 누구나 그냥 만지면서 쓸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시저한 방식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여기에 그 프로시저한 이런 텍스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내가 그리거나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드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아티스트들은 귀찮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집어넣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개발자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렇게 프로시저하게 그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게끔 옵션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현실의 그 카메라를 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을 때 볼 법한 그런 효과들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죠? 굉장히 이쁘죠? 이런 효과들은 사실 타 렌더러에서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렌즈 이펙트의 그 프로시저 더스트 또는 스크래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업데이트 2에 그 포함이 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소개를 들으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네요.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메일을 사용해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 트라이얼을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 또한 어렵게 느껴지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30일 트라이얼 라이센스까지 발급을 받고 설치해서 지금 보고 계신 업데이트 2의 신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용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신의 시다방에 언제든지 그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티셔츠도 사실은 그 케오스 그룹에서 제가 일할 때 받았던 티셔츠입니다. 그죠?
후드티를 종종 많이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 후드티들이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 케오스 그룹에서 일할 때 받았던 네, V-ray 후드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검은색은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도 거의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겸사겸사 V-ray Next 4 My Update 2가 출시됐다고 해서 입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능 소개 네,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아는 한도에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